가압류 기입 등기를 할 때 채권자가 선정 당사자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선정 당사자만을 채권자로 기재한다. 자, 첫 번째 지문인데요. 이거 맞는 설명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 틀린 설명입니다. 그런가요? 보통 소송 대표로 선정 당사자를 내세우니까 등기부에도 그 사람만 적으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등기부는 그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하거든요. 투명성의 원칙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정 당사자 한 명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선정자 목록에 있는 채권자 전부를 등기 기록에 올려야 합니다. 촉탁서에 그 목록이 없으면요? 그럴 땐 법원 결정서에 첨부된 선정자 목록 사본이라도 첨부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가압류 등기 시에는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선정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전원을 기재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압류 기입 등기 촉탁서에 청구 금액 및 이에 관련한 이자의 기재가 있으면 이를 모두 등기부에 기재한다. 이건 어떤가요? 이자까지 다 적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X입니다. 이것도 틀렸나요? 왜죠? 부동산 가압류 등기를 촉탁할 때는요, 청구 금액 원금만 기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자라 다른 조건 같은 게 촉탁서에 써 있어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오직 청구 금액 원금만 기록됩니다. 이자는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지원의 핵심은 가압류 등기 시에 등기부에는 이자를 빼고 청구 금액 원금만 기재된다는 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압류 등기 촉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그 가압류 등기에 말소 촉탁이 있더라도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이건 O, 맞는 설명입니다. 오, 이번에 맞는 설명이네요. 가압류 때문에 생긴 등기인데 가압류가 없어져도 그대로 남는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네, 그렇죠. 직권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등기를 유발했던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다고 해서 같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독립된 등기로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번 등기부상에 태어난 이상 그 존재는 유지되는 거죠. 그럼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처분 제한 등기 촉탁으로 인한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독립적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완벽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 촉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필증을 등기 권리자인 소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건 X입니다. 이거 왜 틀렸을까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됐으면 등기 필증, 옛날 말로 집문서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이 경우는 소유자가 신청해서 등기한 게 아니잖아요. 등기관 직권이었죠. 네,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통지는 해줍니다. 통지는 가지만 하지만 등기필 정보 자체를 작성해서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신청에 의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이 지문의 핵심은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직권 보존 등기 관련 지문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 촉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경우에는 가압류 권리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에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도 X입니다. 꽤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그렇죠. 일을 시작한 가압류 채권자가 세금도 내야 할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법에서는 등기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합니다. 등기 명의인이 되는 소유자 말이군요. 네, 그래서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마치고 나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등록면허세가 미납되었으니 납부하라고 통지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속쓰리겠네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이 지문의 핵심은 직권 보존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가압류 채권자가 아니라 등기 명의인이 될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자, 이번엔 좀 다른 경우입니다. 가압류 등기 후에 가압류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가압류권자가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등기소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건 O, 맞는 설명입니다. 이건 법원 촉탁 없이 직접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압류권자도 등기 기록에 이름이 올라간 엄연한 등기 명의인이거든요. 채권자도 등기 명의인이군요. 네. 따라서 자신의 주소가 바뀐 것 같은 인적사항 변경은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문의 핵심은 그럼
가압류권자는 주소 변경 시에 단독으로 표시 변경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지문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네, 이것도 O, 맞는 설명입니다. 아, 이건 또 의무가 면제되는군요. 네, 원래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일반인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처럼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특수한 경우라서 혜택을 주는 거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처분과 가압류가 얽힌 상황입니다. 가처분 관리자와 가처분 채무자의 공동 신청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격려된 가압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건 O입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가처분의 힘이 더 센 건가요?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처분 등기가 먼저 있었잖아요. 네, 가처분 등기 이후에 가압류가 들어왔죠. 그럼 나중에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가 실현될 때 그 권리에 저촉되는, 즉 방해가 되는 후순위 등기들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해버립니다. 여기서 가압류 등기가 바로 그 저촉되는 등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직권 말소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가처분 등기 후 이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라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있을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그 기업 등기 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 등기를 하여야 한다. 네, O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죠. 바로 가압류를 걸 수는 없군요. 네, 없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핵심은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하려면 채권자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엔 등기상 실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압류 등기 시 청구 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이 필요하다. 이건 X입니다. 후순위 권리자 같은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금액이 바뀌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압류의 청구 금액은 등기 절차상 참고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으로 취급합니다. 핵심적인 권리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의 착오로 청구 금액이 잘못 기재된 걸 바로잡을 때는 후순위 권리자 같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군요. 네, 부기등기 방식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문의 핵심은 가압류 청구 금액 경정 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엔 좀 지문이 긴데요. 갑이 을을 상대로 원인 무효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해서 예고 등기가 됐고 갑이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말소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의 채권자 병이 가압류와 강제 경매를 걸어서 정이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면 정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될 수 없다. 상황이 복잡하네요. 결론은 X, 말소될 수 있습니다. 말소될 수 있나요? 이미 경매까지 끝나서 새 주인이 생겼는데도요? 네,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확정 판결의 효력인데요. 판결의 효력은 소송이 끝난 후에 승계인에게도 미치거든요. 그럼 경매로 낙찰받은 정이 패소한 을의 승계인으로 취급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승소한 갑은 정에 대한 승계 집행문을 받아서 정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자기 권리를 회복하는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와, 판결의 힘이 정말 막강하네요. 그럼 이 지문의 핵심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게도 미치므로 승소 당사자는 승계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네, 정확한 정리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가압류 기입 등기가 격려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그 후에 가압류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 경매 및 그에 따른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위 제3자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경매법원의 말소 촉탁 대상이 된다. 네, O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것도 순서의 문제겠군요. 가압류가 먼저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들의 기준이 있는데요. 이걸 보통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죠.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같은 것들이죠. 네, 이 사안에서는 선순위에 있는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보다 뒤에 이루어진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법원에서 알아서 말소해달라고 촉탁을 하는 거죠. 이 지문의 핵심은 강제 경매 시 선순위 가압류보다 후순위인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가압류 기입 등기 후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후에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매각 대금에서 제3취득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되고 잉여가 있으면 제3취득자에게 교부된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이건 아까 가압류의 효력이랑 관련된 내용 같네요. 네, 맞습니다. 가압류의 처분 제한 효력은 상대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채무자가 팔 수는 있지만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하셨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지만 나중에 경매가 됐을 때 배당 순서에 있어서는 가압류 채권자가 그 제3취득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 겁니다. 돈을 다 받고 남는 게 있으면 그때 세 주인이 가져가는 거고요. 그렇죠.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가압류 후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배당 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보다 후순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도 좀 복잡한 사례입니다. 갑명의의 가처분 등기 후 을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 갑이 채무자와 합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을이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갑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래 가처분에 기한 것이었음을 소명해서 을명의의 가압류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이건 소송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냥 합의로 등기한 건데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비록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건 아니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래 가청인으로 보전하려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요? 실질적인 내용을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들어온 제3자의 권리, 즉 이 사안에서는 을의 가압류와 경매 등기에 대항해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문의 핵심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 시간에 따른 등기는 설령 임의이행 방식이라도 가처분 이후의 제3자 권리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가압류 등기가 격려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 가처분 기입 등기가 격려되고 그 후에 가압류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및 그 기입 등기와 그에 따른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 등기는 경매법원의 말소 촉탁 대상이 된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이것도 아까 나왔던 말소 기준 권리 문제랑 비슷해 보이네요. 네, 정확히 같은 논리입니다. 강제 경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는 최선순위의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이라고 했죠. 네, 이 사안에서는 가압류가 가장 먼저 있었고요. 맞습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므로 그 이후에 등기된 가처분은 순위가 밀려서 매각으로 소멸하고 법원의 말소 촉탁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강제 경매 절차에서 선순위 가압류보다 후순위인 가처분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합유 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의 촉탁은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나 위 합유 지분에 대하여 이미 마쳐진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X입니다.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이 틀렸네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이 틀렸군요. 네, 합유 지분은 독립적으로 처분할 수가 없어서 원칙적으로 가압류 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 착오로 이런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해서 등기관이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지문의 핵심은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등기되었다면 직권 말소 대상이라는 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가압류의 효력에 대한 지문입니다. 가압류의 직행으로 등기가 격려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생기므로 가압류 등기 후에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그 처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X입니다. 절대적 무효가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상대적 효력입니다. 아까 나왔던 그 상대적 효력이요? 예.
즉, 채무자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 처분행위 자체는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는 유효해요. 다만 그 결과를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이 지문의 핵심은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효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지권 등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지권을 등기한 구분 건물의 경우에 그 건물 또는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것도 X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 이건 분리 처분이 안 되는 경우군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처럼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은 건물과 대지 사용권이 하나로 묶여서 일체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떼어서 팔거나 담보 잡을 수 없는 것처럼요. 네, 따라서 건물만 또는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대지권 등기 후에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분리 처분이 금지된다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아까 나왔던 지분과 거의 같은데요. 가압류 등기의 청구 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네, O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죠?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짚어주시죠. 네, 가압류의 청구 금액은 참고적 기재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경정 등기를 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이 지문의 핵심은 가압류 청구 금액 경정 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가능하다는 점이군요. 네, 이것도 아까 나왔던 것과 비슷합니다. 가압류 등기가 맞춰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직접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네, 이것도 O, 맞는 설명입니다. 가압류권자도 등기명의인이기 때문이었죠. 맞습니다. 자신의 주소 변경에 대해서는 직접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가압류권자의 인적사항 변경은 단독 신청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네, 다음 지문입니다. 소유권 가압류 등기가 맞춰진 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는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건 X입니다. 각하하면 안 됩니다. 와, 가압류 걸린 부동산이라도 등기 신청을 받아줘야 하는군요. 네, 아까 가압류는 처분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제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상대적 효력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가압류가 된 부동산이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라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새로운 등기 신청이 가능하고 등기관은 이걸 수리해야 합니다. 각하할 사유가 못 되는 거죠. 이 지문의 핵심은 가압류 등기 후에도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관련 등기 신청도 수리된다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신탁 등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탁 등기가 맞춰진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는 가압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네, 이건 옵니다. 각하하는 게 맞습니다. 아,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위탁자 이름으로 가압류를 못 거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신탁 등기가 되면 대내 외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 그 재산은 더 이상 위탁자 것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따라서 신탁 등기 후에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는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등기관은 그런 촉탁이 오면 각하해야 합니다. 이 지문의 핵심은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가압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가압류 등기만에 관하여 말소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것도 O, 맞는 설명입니다. 이건 왜 말소가 안 될까요?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돼서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그 가압류는 이미 독립된 등기로서의 의미를 잃고 경매 절차에 흡수된 것으로 봅니다. 아, 전체 절차의 일부가 되어버렸군요.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매 절차는 그대로 둔 채 가압류 등기만 따로 떼어서 말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말소 촉탁이 오면 각하해야 합니다. 이 지문의 핵심은 본압류로 이행된 가압류는 독립적으로 말소할 수 없다는 것이네요. 네, 자, 이제 가압류 말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압류 등기는 법원의 말소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으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압류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이건 X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을 경우인데요. 아까 잠깐 나왔던 것 같네요. 네, 가등기 이후에 행해진 중간처분 등기들은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순위에서 밀려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때
가등기 후에 들어온 가압류 등기가 있다면요. 등기관이 법원 촉탁 없이도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 지문의 핵심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중간 처분으로서의 가압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다수의 채권자 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 신청에 의한 변경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채권자 해제를 원인으로 한 가압류 등기에 변경 등기를 하되 가압류 청구 금액에 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청구 금액 변경 등기도 하여야 한다. 네, O입니다. 맞는 설명이죠? 일부만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군요. 네, 가능합니다. 여러 채권자 중에 일부가 가압류를 해제하면 법원에서 해당 채권자를 빼고 청구 금액도 그만큼 줄이는 내용으로 변경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럼 등기관은 그 촉탁 내용대로 등기부를 정리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 지문의 핵심은 일부 채권자 해제 시 채권자 및 청구 금액을 변경하는 등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채권자 555 외 5인으로 등기된 가압류 등기에 대하여 일부 채권자의 해제로 인한 변경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정보와 등기 기록상의 등기 의무자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촉탁을 각하해야 한다. 이건 X입니다. 각하하지 않습니다. 555 외 5인이라고 되어 있으니 누가 누군지 몰라서 각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5호호의 5인이라는 등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긴 합니다. 그렇죠. 아까 채권자 전원을 다 써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 그 잘못된 등기를 실제 채권자 전원에 이름이 나오도록 바로잡는 경정 등기를 먼저 합니다. 일단 등기부를 제대로 고쳐놓고 그 다음에 변경 등기를 처리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핵심은 채권자 표시가 불명확한 등기는 먼저 경정 등기를 한 후 변경 등기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채권자 555 외 5인으로 되어 있는 가압류 등기의 전부에 대하여 말소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촉탁에 의한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건 O입니다.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되네요. 네, 일부를 변경하는 건 누가 빠지는지 특정해야 해서 복잡하지만 등기 전체를 말소하는 거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어차피 다 지우는 거니까 채권자가 누구였는지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비록 채권자 표시가 불완전하더라도 등기 전체에 대한 말소 촉탁이 있다면 해당 등기 전체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 지문의 핵심은 채권자 표시가 불완전하더라도 등기 전체에 대한 말소 촉탁은 수리된다는 점이네요. 네, 자, 이 지문은 오늘 했던 내용들을 종합하는 것 같습니다. 등기관은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 등기를 하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 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하며 채권자 555 외 5인과 같이 채권자 일부만을 기록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권자가 선정 당사자인 경우에도 선정자 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 기록의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한다. 네, O입니다. 맨 처음 봤던 지문과 같은 취지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네요. 네, 가압류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채권자 전원을 명시해야 하고 555 외 5인과 같은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원칙입니다. 선정 당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문의 핵심은 가압류 등기의 채권자 표시는 반드시 모든 채권자를 특정하여 기록해야 한다는 원칙이군요. 맞습니다. 가압류 등기가 가압류 법원의 말소 촉탁 외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압류를 말소하는 등 법원의 촉탁이 아닌 다른 사유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면요. 네. 등기관은 이 사실을 집행법원에 통지해서 법원이 절차 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의 핵심은 촉탁 외의 사유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경우 등기관의 집행법원 통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드디어 마지막 지문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네, 이것도 O. 맞는 설명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가압류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청구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등기부에 공시되는 권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계약상 권리니까요. 그래서 그냥 청구권만으로는 가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해두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아,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부의 권리가 나타나니까요? 맞습니다. 그 가등기상의 권리를 대상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고요. 이건 그 가등기에 덧붙이는 방식, 즉 부기등기 방식으로 실행됩니다. 그럼 이 지문의 핵심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압류는 해당 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에만 부기등기로 가능하다는 점이네요. 네, 정확합니다.